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울산 사건, 다시 말하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가 첩보를 내리고 첩보를 하명수사를 했다는 소위 속칭 하명수사 사건, 이 사건을 갖다가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첫 번째,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을 통해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첩보 문건의 경찰 또는 청와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만든 문건으로 보였다는 그러한 혐의점입니다. 그런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명수사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울산지검의 울산경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첩보문건이 경찰 또는 청와대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만든 문건일 듯한 상당히 정교한 문건이었다. 이런 그런 사실 때문에 경찰청에서 취급했던 그 문건을 소위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왔습니다. 하명수사라는 그 합리적 의심이 강해졌기 때문이죠. 둘째는 뭐냐면 경찰청이 청와대로 울산시장 선거 직전까지 김기현 후보, 다시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후보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확정된 날, 후보로서 울산시장 후보로서 확정된 날, 그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확정된 날 그 김기현 후보 측에 대한 수사 상황을 9번에 걸쳐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 것을 사실을 확인을 하고 뭔가 촉이 잡힌 겁니다. 이런 자료들이 입수돼 가지고 수사를 만약에 안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도저히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필연적 상황을 검찰이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사를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검찰이 죽는다는 바로 소명의식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이것이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 사실적으로 밝혀지고 부정한 의미로 선거에 부정적인 그런 미쳤다, 소위 말해서 부정선거가 되었다는 그러한 것이 확정이 될 경우 검찰은 바로 스스로가 그 사건을 갖다가 은폐 내지는 축소 내지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는 검찰이 죽는다는, 다시 말하자면 수사를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필연적 수사 상황이 되었다는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윤검찰의 소명의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또 대한민국 헌법소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의 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거학과 관련한 이런 자료들이 일단 입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또 내지 거기 윤석열 검찰 간부들은 이것을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소명감과 사명의식, 그리고 어떤 헌법소라는 그런 체계적인 또 본능적으로 거학을 척결해야 된다는 그런 검사의 소위 검사 원래의 본능적 사명이 발동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사건이 거기 지역경찰로부터 시작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온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법무장관이 이제 곧 인사청문회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30일날 인사청문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좀 늦어질 것 같은 그런 지금 그런 예감이 좀 있습니다. 이 추 법무장관 후보자는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윤 총장 측근들을 갖다가 전부 인사라는 거, 예를 들면 승진 인사라고 그래가지고 검찰로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1월달에 2월달에 전부 다 내보내면은, 만약 인사를 하게 될 경우 소위 현 윤석열 검찰의 구조는 허물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 버리려고 또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추 대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무가내로 만약에 인사를 했다고 가정할 때 선거를 1월 달에 인사를 하게 되면은 선거가 3개월을 남겨둡니다. 바로 선거 기간 중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윤석열 검찰은 지금 국민의 엄청난 지지와 소위 검찰 개혁이 다 된 검찰이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테이마는 두 개입니다.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수사의 독립입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100% 검찰 개혁이 된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 정권의 외압을 받지 않습니다. 권력의 신여가 아닙니다. 바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가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 의지는, 윤석열 검찰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국민이 있는 곳을 향하여, 헌법이 있는 곳을 향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하여 국민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개혁은 이미 스스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고 난 바로 지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전환점이 돼서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명제에 부닥치고, 또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질 것이라고 알고, 검찰 인사권도 검찰 스스로가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장치가 될 거고, 법무부의 부당한 소위 인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그러한 시도도 없을, 그런 앞으로의 입법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의 경우에 윤 검찰이 수사로서 모든 것을 밝혀내고, 또 수사로서 국민들의 100%의 지지 검찰이 딱 된다면, 그 순간 검찰은 본래의 소위 검찰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 효시가 된 소위 정상적인 소위 개혁된, 스스로 개혁된 검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날이 지금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 정권과의 관계, 추미애 법무장관이 진주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 검찰을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어떻게 쳐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첫째가 선거 때문에, 목전에 닥친 선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현존의 그 수사, 대형 게이트화되어 있는 수사 상황을,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방해가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시킬 경우는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수 있다라는 이 가설, 그리고 이것이 잠깐 사이에 불이 붙으면, 도화선이 붙으면 민주당 선거는 또 아울러 민주당 선거는 끝판왕이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고려해서 윤석열 검찰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추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윤 총장에게 반감이 있거나 또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검찰, 또는 일부 극소수에서 출세지향주의로 어떤 기회적인 찬스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검찰을 내부적으로 분열시키고
좌파들의 특히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이관계를 총동원해서 검찰 내부를 갖다가 친윤, 반윤으로 예를 들면 분열시키고 이중구조로 만들어서 충돌시킨다면 또 그렇게 하려고 달려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지만 이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굳게 받들고 있는서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이 이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 상태를 막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분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의 대다수, 검찰의 여론이 극소수 있을 수 있는 분열자들로 하여금 그러지 못하도록 어떤 분위기가, 압도적 분위기가 소위 진정한 검찰 개혁이 돼 있는 지금 현존 윤석열 검찰 속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힘빼기라든가 또는 이관계라든가 등등 안 좋은 현실이 목전에 전개될 조짐이 있을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은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게 되면 수사 중단과 아울러서 검찰의 투혼과 기혼과 사명감과 애국심이 급속한 혼란 속에 쌓여서 능동적인 고사작전을 피는 어떤 세력의 고사작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 파면은 당할지언정, 무리한 인사에 내쫓김은 당할지언정 스스로 사표는 절대 내지 않을 것이다. 바로 국민들은 원하기를 목이 처짐을 당할지언정 사표를 내지 말라 하는 게 국민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검찰을 향해서 절대 힘을 잃지 말라 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는 신념을 주고 있다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검찰이 외부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윤석열을 죽일 거사나 어떤 조짐이 보이게 될 경우에 그때 윤석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가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윤석열을 어떤 강력한 힘으로 인사조치를 하거나 또는 거사를 해서 어떻게 윤석열을 내쫓아버릴 수 있는 어떤 소위 그런 조짐이 만약에 보인다고 느낄 때 윤석열의 태도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합니다. 엄청난 일을 윤석열이 국민에게 고함, 딱 하고 정권에게 고함, 성명을 발표합니다. 만약에 성명이 발표되면 대한민국은 급성 동요가 일어나고 정의와 반정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의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빠지지만 이미 대세는 선거 바로 목전입니다. 윤석열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필연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날의 검을 추미애 장관의 그 양날의 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인사권을 동원한 정권 공격에 맞서는 최신의 방법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바로 그것은 강력한 수사의 힘과 강력한 수사 결과의 발표와 새로운 수사가 등장할 수 있다는 바로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예측해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미래에 대한 조명을 다음 시리즈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종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